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예슬 씨가 이제 과거에 원진 부회장이라는 분과 이제 교제를 했었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어떤 회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원래 이 원진 부회장께서 이제 가족 기업으로 세우셨던 게 엘리베이터 회사였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회사를 매각한 후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항상 접하지만 실제로 엘리베이터 회사가 어떻게 순위가 이루어져 있고 누가 여기에서 강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부회장이라는 분은 동양 엘리베이터 창립자 DY홀딩스 회장 원종목 회장님의 차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보면 DY홀딩스라는 곳에 대표자가 원종목, 원진 이 두 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종은 승강기 제조업이라고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는 지금은 승강기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한 회사인 SFA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SFA는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엘리베이터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원 회장님 부자는 2003년까지 동양 엘리베이터를 함께 경영을 했대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독일 티센크루프, 우리가 종종 엘리베이터 타면 보입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죠. 여기에 매각을 했고요. 그 후에 2008년에 SFA라는 곳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NU 프리시전 등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SFA는 어딘가 하고 보면 98년에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요새 말하는 로봇, 자동화 기계 이런 곳에 관련한 삼성의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분사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 때 자동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엘리베이터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먼저 한번 좀 보면 과거 이제 이 원종목 회장님께서 하셨던 2012년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보면 선린상고와 연세대경제학교를 졸업하시고 얼마 있다가 동양 엘리베이터를 창업하셨는데 이때가 1960년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50년대 초반에 이제 6.25가 일어났었고 그 후에 한국 전체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베이터 사업을 생각했냐 하니까 이 당시에 원종목 회장님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세계 여행에 가셨는데 이제 이탈리아를 한번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고층 아파트를 짓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시고 한국도 아파트 붐이 일고 엘리베이터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셨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티스라는 회사와 같이 합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국에서 30%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원종목 회장님은 사실상 사업을 하는 분이기도 했지만 이 월간 에세이라는 곳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필가로 활약도 하시고 이런 문예 사업에 굉장히 관심 많은 이 월간 에세이라는 잡지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제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그러면 동양이라는 곳을 채워서 이제 키우셨던 건데 동양 엘리베이터를 2003년에 왜 매각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때만 해더라도 이 동양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큰 곳이었고 그리고 이 티센그룹프 이 회사를 사간 곳도 세계 3위였어요. 이때 매출이 동양 엘리베이터의 매출이 2천억 이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 회사 치고는 굉장히 큰 이제 곳이었고 또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 회장님 일가는 이제 미래산업은 엘리베이터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20억 명의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일반적인 스마트폰과도 같이 우리가 항상 그 안에 어떻게 어디에 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층을 누르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가 기록이 되죠. 또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선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든지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마천루, 즉 굉장히 높은 건물에는 최첨단의 엘리베이터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이제 합작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모빌리티, 즉 움직이는 것의 개념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티스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성공한 엘리베이터 기업 중 하나는 1853년에 이제 설립된 미국 기업이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1위는 오티스, 여기에 매출액은 123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 13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 콘, 쉰들러, 티센그루프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매출 규모가 10조 원이 다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인 거죠. 근데 한국의 승강기 산업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에 매각되고 있어요. 보니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내 엘리베이터사들이 이제 국내에 100% 엘리베이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현대, LG, 동양, 중앙 등이 이제 다 없어지고 현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 중에 LG는 오티스, 우리가 보면 LG 오티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센그루프, 쉰들러 등등의 이제 매각이 돼버리고,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안전이랑도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동양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업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사업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네요. 근데 이자율이 7%, 8% 정도여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시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마트라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이마트는 예전에 하이마트가 이제 원래 독립된 법인으로 있다가 유진그룹에 한번 팔렸었어요. 이때 DY홀딩스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600%, 몇 배죠? 이게 6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시게 됩니다. 그 후에 2008년에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SFA라는 반도체 회사를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신 거죠. 이 SFA 주가를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2008년에는 주가가 10,000원대였으니까 지금 40,000원대니까 4배가 넘게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이 SFA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반도체 장비 회사라면 사실상 믿을만한 회사고 삼성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발판으로 이 동양 엘리베이터, 즉 지금의 DY홀딩스는 계속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투자에 대한 해안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배당으로 투자금도 회수를 계속하고, 즉 자기가 번 돈을 이제 이 회장 일가 분들께서 이제 가져가시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를 쌓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원진 부회장님 그리고 원종목 회장님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최근에 100층 이상의 빌딩들이 많이 세워지죠. 한국에서도 롯데월드타워가 만들어졌고요, 잠실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그 삼성동에 105층짜리 GBC라는 것을 짓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짓는데, 여기에 현대, 티센그룹프, 오티스 이런 곳들이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딩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100여 대라고 합니다. 한 빌딩에 들어가는 게 100여 대고 규모는 1,000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앞으로는 과거에 설치되었던 엘리베이터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나는 신규 물량들이 확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베이터 업계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예시 하나가 작년 2월에
동양 엘리베이터를 인수했던 티센그룹프가 엘리베이터 부문을 23조 원의 사모펀드에 매각을 합니다. 네, 작년 2월에. 이 티센그룹프 그룹은 원래 독일의 유명한 철강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범 기업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히틀러 시절에도 이제 군수 물자를 공급을 하면서 군대에 일조를 했다라는 비판도 있는 건데, 철을 만들다 보니까 중장비, 뭐 군수 이런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결국에 철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엘리베이터 그룹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근데 작년 2월에 미국계 사모펀드 어드벤트,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영국계 사모펀드 신벤 플러스 아부다비 투자청, 여기는 중동계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레그 등 이 네 군데의 컨소시엄이 이제 이 티센그룹프 그룹의 엘리베이터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블랙스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일, 2, 3위 정도 한 사모펀드도 투자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경쟁에서 탈락을 했어요. 어쨌든 이 회사는 2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것은 2007년 이후로 최대 규모의 이제 M&A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도 이 회사를 우리가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겠다. 사모펀드는 굉장히 돈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인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을 보면 이 엘리베이터라는 곳이 우리가 단순하게 매일매일 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시장이 어떨까요?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은 최근 5년간 국내에는 해마다 평균 4만 대 이상의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 설치 규모로는 세계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 그리고 3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승강기 시장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전 세계가 한 120조 원 정도 되고요. 매년 성장이 10%씩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앞으로는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규 기술 그리고 신규 그런 영역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44%, 그 다음에 티센그룹프, 오티스, 미쓰비시라고 하는데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보면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수준이에요. 2018년에도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도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가도 뭐 10년은 거의 비슷하죠. 그나마 많이 올랐던 사례를 보면 2018년 1월입니다. 이때가 왜 올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 과제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남북관계죠. 근데 2018년 4월에 1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은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의 기대감으로 이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2배 반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예전에 현대그룹, 지금 금강산 관광을 이제 지금은 중단됐지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개성공단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북 관련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 후에는 지금 다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2조는 넘는 상황이고, 하지만 10년 뭐 이 정도 크게 실적 성장을 보이지 못한 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원진 부회장님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인지, 또 이 엘리베이터를 팔고서 DY 홀딩스라는 곳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